안녕하세요. 네, 학신입니다. 네이버 금융 3년 무역을 네이버 금융 마무리로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15,000원 됐네요. 0.6% 최근 1일 사이 오늘이라는 거는 3월 31일 기준 일주일 차트, 3개월 차트, 1년 차트 뭐요 횡보노 3년 차트, 5년 차트, 10년 차트 차트를 그래프를 봤을 때 10년 그래프를 봤을 때는 뭐 우상향이가 이거 뭐고 하여튼간에 저점보다는 우상향은 맞다잉. 이 회사는 60년 가까이가 되었고 경영권이 한번 올랐던 바뀌었던 거로 보여지는 이런 그 유보율이 4,000%. 요거는 나중에 보고. 자, 뉴스 한번 볼까? 뉴스를 보면 보통주 500원 요번에 배당금 500원 줬어. 500원 종목 분석. 다시 종목 분석. 그래서 이 회사 뭐 하는 회사냐면은 한국투자밸류도 여기도 6%, 이중환 외에 7%, 하이클레어 인터내셔널도 6%네. 한국투자밸류도 5%, 6% 있네. 자동차 부품, 화공약품, 케미그라스에서 안경 렌즈 이런 것들. 화공약품이 전체 포트폴리오 한 47%, 자동차 부품도 한 40몇 프로, 화공 그뭐 케미글라스가 한 10몇 프로 뭐 이런 식으로 엠블렘, 레터링, 휠캡 이런 것들을 이제 도금하고 막 이렇게 씌우는 전사 장비, 카본 시트지, 핸들 요즘 핸들 차들 보면 막 이렇게 뭐 엘레강스하고 그런 게 반짝반짝거리는 거 있잖아. 그런 거 하이그로시 같은 거 그런 것들 코팅하는 업체들 매출이 잘 나오고 있어요. 이거 보면 16년부터 매출액이 2,200억, 2,500억, 2,600억, 2,700억, 3,900억. 2020년에 이렇게 높아졌던 게 2019년 10월 11월에 한국 큐빅이라는 전환사채를 한국 큐빅의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전환권 행사를 안 해서 그거를 주식으로 다 바뀌진 거지. 그러다 보니까 지분율이 높아져 가지고 종속회사로 2020년부터 종속회사로 이제 매출이 들어와 버리니까 이렇게 매출이 뛰어버리는. 그래서 자동차 매출이 여기서 포트폴리오가 한 40%가 증강되어 있는 매출이 일로 쏙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갑자기 2배 가까이가 뛰어버리고 일을 잘해서 그런 게보다는 하나의 사업 아이템을 더 추가시킨 거지. 기존에 투과했는 거에서 그게 일을 잘한 건가? 그러면 일을 잘한 거지. 부채 비율이 한 11% 정도밖에 안 되고 부채율 했노. 부채 비율이 한 26%, 유보율이 자본 유보율이 4,000%예요. ROE가 한 자릿수지만 이자 발생 부채가 거의 한 300억대밖에 없기 때문에 이자 나가는 비용 없고 계속 배당금 수익과 거의 이게 홀딩 회사처럼 배당금 수익 종속 회사 뭐 상장 회사는 하나인데 그 연관돼 있는 회사가 16개인가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배당금 들어오는 거, 지분율만큼 들어오는 것들이 거의 막 100억대가 넘는 것들이 순이익으로 잡힌다. 그래서 ROE는 순이익이 영업이익 224억보다 순이익이 347억이 더 많은 이런 식으로 18년에는 영업이익이 68억인데 순이익이 280억 16억에 영업이익이 50억인데 순이익이 500억 240억 5배 차이 나잖아. 이런 게 그 꾸준히 이렇게 나온다는 거, 요것만 봤을 때도 해석할 수 있는 거는 저 기타 수익으로 지분으로 들어오는 이득이 많다. 다시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보면 자 기업 개요까지 보고 이중도 사망 16년에 사망해서 이승용 단독 대표이사 선임 이런 식으로 되었죠. 자 화공 44 자동차 부품 이런 식으로 연구 개발을 안 했네. 없네. 연구 개발 얘들 연구 안 한다. 평균 권속 요소는 14, 남자는 14년, 여자는 4년인가 그래. 여자는 그래. 얘들 40명, 60명밖에 없나? 이게 거의 지주회사급이라 보면 되나? 이거 좀 이상하다. 무역 지주회사처럼 홀딩스처럼 그런 거라 보면 되겠다. 어찌 보면 참 애매하다. 배당을 주식 배당, 변동 주식수, 주식 배당, 그러니까 주식으로 배당한 거, 주식 배당. 이렇게 관계사들이 삼명정밀, 사만산업, STY, 에탄올, 에실코리아, 한국큐빅, 파이오락스, 세미밀, 체미렌즈, 삼명정밀, 개미화학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다. 이걸 잠깐만 투자지표에서 보면은 얘들이 금융 수익이 많이 들어오는 거 한번 보여줄게. 금융 수익이 봐봐. 원가 영업이 200억이잖아. 90억이고 60억이고 50억, 99억, 68억, 92억인데
순이익이 금융 수익이 20억, 37억 이런 거 40억 가까이는 달러를 손대고 하면 외환 환차 손으로 해서 이만큼 발생할 수 있어. 그럼 그런 그래 보면 되는데 기타 영업 외에 영업과는 상관없는 기타 수익에서 240억, 240억씩 들어온다라는 거는 아니다. 영업 수익. 240억씩 들어온다는 거는 외환 거래, 외환 차이 아까 말했잖아. 그거 빼고 또 뭐가 들어오나 보니 종속기업, 공동기업의 관계자. 그러니까 얘들이 이 회사가 홀딩 회사, 지주 회사처럼 지분으로서 이렇게 순이익이 많이 잡힌 거야. 그러면 지주 회사는 요즘 잘 안 받잖아. 지주 회사는 뭐라 해야 되나? 아세 같은 경우는 PER 4밖에 안 되잖아. 지주 회사다 보니까 자기가 그 하는 거 아니고 또 뭐고 LG는 LG 산하에 LG 전자 있고 다 있잖아. 그런 것처럼 지주 회사는 SK, 한화 이런 것처럼 지주 회사는 크게 뭐 저평가 받긴 한데 이걸 구조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봐봐 220억씩 210억씩 지분으로서 순이익이 들어오는 게 배당금하고 이런 것들 기타 영업 비용 외에 들어오는 것들이 또 100억 이런 것들 요거 안에 종속기업 그거 안에 요런 것들이 그래서 평균적으로 종속기업 관계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돈이 들어온다. 그러다 보니까 ROE가 저런 식으로 낮게 잡히고 순이익이 저렇게 낮게 잡히지만 뭐 다른 회사도 같이 그렇게 잡히니까 애매하다. 그래서 내가 이게 크게 그런 메리트가 안 느껴졌나? 부채율은 20몇 프로. 이거 볼 거 없다. 이건 다 잡았던 게 때문에. 그래서 바로 종토방을 가서 그냥 휘젓고 나오자. 종토방. 자, 10 이상 뭐 매출이 이득이 이걸 사고 이득이 40% 이하 이상 되지 않으면 이거 들어오면 안 돼요. 마상 걸려 마상. 세계 1위 안경렌즈 관광 화학회사로 표시되어 있다. 통탄 필요 없고 의미 없고 자 13 국내 1위 안경이지만 안경 매출이 300억밖에 안 되니까 패스. 총 매출 3천억 중에 300억이 10%도 차지 않았는데 이걸 회사의 가치는 주가에 따라 움직이고 주식인 실적 가치 예상을 한 것 증권회사 투자 증권회사를 뒤에서 조정하는 놈이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증권회사 투자 많이 하고 있거든. 증권 주식 일반 주식 원맨쇼 코스피 2000에서 25,000원 자 통과. 그리고 내가 왜 기업가 정신도 없고 어르신이 준 거 가지고 배부르게 사는데 개미들이 왜 날려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아까 사망됐었잖아요. 2016년에 그 물려받았으니까 그 뒤로 이제 16년 아까 15년 16년 계속 종속회사에서 지분율을 그러니까 돈을 벌면은 회사를 이렇게 지분을 흡수해 가지고 계속 배당금 딱 올렸고 순이익 계속 올려가고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는 거를 꼬집는 거네. 자 이게 회사야 쓰레기야. 남들은 두 배에서 5배 상패가 이거는 의미 없고. 자, 9. 석기시대에 머물고 있는 주식. 금융자산은 12,000억. 부동산 800억. 부동산 800억 넘어요. 공시지가 있는 게. 1년에 400억씩. 에실로코리아 200억. 한국 200억 돈 벌고. 그렇지. 한국 큐빅 장사 잘 되고 사업 위험 없다. 배당 적지 않은데 자사주를 매입을 100억을 해도 주가는 꿈쩍도 않고. 저평가는 도전하지 않는 경영자. 그래도 이런 요 회사보다는 다른 회사들은 이거보다 못하는 회사들도 많아. 그래도 얘들은 88년부터 상장을 해서 배당을 꼬박 줬던 회사거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만약에 이게 움직이면 난리 나겠네. 자, 삼룡무역의 역사적인 날입니다. 5만원. 자, 의미 없다. 13. 신규자를 위해 회사 라인도 그려드릴게요. 뭐 안경회사, 캐비그라스, 렌즈, 에실루코리아 고가 렌즈, 자동차 부분, 한국 큐빅, 화공업체. 요거는 조금 읽을만 하네요. 화공업체 매출 규모가 크지 않고 흑자 시연 중 자녀들이 대학 졸업 후 취업하여 승계 목적. 이 사람이 지금 대주주가 내하고 8살 차이 났으니까 54살이다 보니까 자녀들이 이제 20대 뭐 초반이라고 하네. 그러면 얘들이 이제 상속권을 받으려 그러면은 이제 요걸 좀 더 키우는 직장 생활이 30 넘고 자금 출처 명의로 하려 그러면 알짜배기 케미그라스와 에실로 코리아는 자녀들의 삼룡무역 저가 지분 매입을 위한 상장 안 시키고 아들이 사장이나 이런 거 15년 20년 보고 투자해야 할 은퇴 후 노후 대책용이다 생각하고 투자해야 할 만평. 목표가는 시총 1조 5조 되는
5조 그러면 지금의 몇 배야? 25배네. 자, 20만 원은 AR 안경이나 요 아이템이 있네. AR 안경, 자동차용 조정용 선글라스 진출시 이런 아이템들이 있다. 요건 괜찮다. 아이템. 그러니까 이거는 큰 걱정 없는 회사 사람들이 들고 있으면 돼. 애플 글라스 특허 출시 이런 것들. 자, 오너가 오르면 불편한 주식. 자, 요까지만 볼게요. 제가 이걸 공부한 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른 회사를 할 때는 막 신나가지고 와 이건 꼭 가지고 싶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 가지고 싶은 마음이 이게 막 팍팍팍 분명히 필수 소비재긴 맞아. 화공약품 기초화학이고 이렇게 뭐 하는 거는 일은 잘한 것 같은데 뭔가 이게 팍 땡기고 이런 게 별로 없어. 포트폴리오도 딱딱딱 구분돼 있고 괜찮아. 뭐 나무랄 순 없어. 왠지 싫은데 싫은 건 아니고 왠지 하여튼 가지고 싶은 거에 나는 5점. 1부터 10까지 점수 중에 10점이 높은 점수, 1점이 낮은 점수. 돈 잘 벌 것 같은, 모르면 5점이야. 돈 잘 벌 것 같냐에 5점보다 높은 6점. 꾸준하게 지금도 잘 벌어왔고, 돈은 그냥 꾸준하게 적자는 안 날 그런 상황? 자동차 포트폴리오도 상승시켰고, 뭐, 화학약품 쪽도 상승시키고, 안경 렌즈도 조금,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좀 적어서 그렇지, 그쪽으로도 있고, 지금인가 8점, PR9가 영업이익은 두 자리인데 영업이익에 대비해서는 순이익이 잘 나오고 있거든. 영업이익이 지금 봐봐라. 영업이익이 얼마고 이거? 영업이익이 223억이고 순이익이 346억이거든. 영업이익이 200억인데 순이익이 346억. 그러니까 이거는 구조 자체가 좀 다르다는 거지. 일반 회사들이 자기 주력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니라 이 회사는 자기가 주력 물건 파는 것보다 다른 걸로 돈을 더 많이 번다. 지분을 꼭 대기업들 지분 무르발처럼 뻗어가지고 거기서 지분 올라오는 것처럼. 모토닉은 이렇지는 않은데 모토닉은 자회사가 중국 북경 공장 하나 그거 망했나? 하여튼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그냥 자기 돈으로 그냥 지분 아니고 다른 거 돈놀이해서 돈 버는 거고 모토닉은 돈놀이해서 투자를 잘해서 순이익을 발생시키고 얘들은 투자를 해놓은 회사들의 지분을 받아서 배당금이나 이런 걸로 순이익을 그게 같은 말인가? 그래 보면은 산용부터 괜찮네. 어쩌면 홀딩 회사라고 보면 돼. 지주회사. 그래서 지금인가에 PR8, PR9에서 8점 정도 줬고 싸냐라고 봤을 때 순이익 대비에는 저평가라 볼 수 있는데 영업이익이 너무 안 나오니까 순이익 대비해서는 그게 내가 지금 제일 걸리는 부분, 제일 좀 그런 거. 그래서 사냐에서는 7점, 그래도 7점도 낮은 점수는 아니지. 경영자에서는 이분이 88년부터 지금까지 배당을 준 게 아니고 자기 아버지께서 그 물려주기 전까지 그래 했으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했으니까 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했고, 그러면 이 사람은 잘 모르지만 일단 해왔던 것 때문에 그냥 경영자에 7점 준 거예요. 꾸준한 배당, 근속 연수도 한 14년, 남자들은 한 14년, 여자들은 한 5년인가 그랬고 평균 10년이거든. 그래 뭐 그 대신 연구비를 안 준다는 게 조금 애매하고 연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겠지. 연구 안 해도 꾸준히 된다 이거겠지. 연구하든 안 해도 되는 그런 기업. 걱정 안 하겠냐? 걱정할 게 없다 지금 여기는. 뭐 주가가 안 올라가는 거는 걱정되든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회사 상황에서는 걱정할 게 없다. 마이너스 되는 것도 아니고 일거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필수적인 그 화공약품 그쪽이고 ROE는 한 8.2% 나서 3점을 줬고 3%당 1점이라 가지고 영업이익률은 4%당 1점에서 5.6%라서 2점을 줬고 총점 45점에 나누기 8을 하니까 5.6점. 위험한가? 8점을 줬다. 위험할 게 없다. 자식에게 말라고 이거를. 무엇으로 돈을 버냐? 화공 부분 매출이 1,700억, 안경 렌즈 340억, 자동차 부품 1,700억, 그리고 뭐 공동 기타에 140억 이런 식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국내 매출이 2,800억 70%, 아시아 300억 8%, 유럽 138억 4% 정도, 아메리카 334억, 로컬 매출 230억, 수출이 한 1,097억, 내수가 한 2,800억. 그래서 7대3 비율로 이런 식으로 딱 되는. 그리고 얘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가 870억. 차입금은 한 300억 정도밖에 없고 부채율도 굉장히 낮고 뭐 유보율은 4,000%나 되고 말할 게 없다. 뭐 이게 걱정할 건 없는데 뭐 이렇게 팍 땡기는 것 없다. 이거 애플
그라스, AR 그거 하면은 테마 확 받으면 확 올라갈 수도 있는 시총이 낮기 때문에 엄청나게 올라갈 수도 있는. 근데 애매하다. 하여튼 애매하다. 참 계력 같은 먹기도 하고 아이 참 그렇다 끝.